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하다 여름의 윤호준 소장이라고 하고요. 올해 이렇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일단 경기도교육청과 송내고등학교의 모든 관계자분들과 또 지금까지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신 학생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름은 중간보고인데 사실상 이제 이 중간보고라는 게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 들어가기 전에까지는 이제 거의 최종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워크숍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교사 선생님들이랑 또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온라인으로 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여러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거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지난 과정들을 좀 가볍게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그 기본 구상을 했던 거를 이제 오늘 좀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뭐 석 달이라는 시간이 뭐 좀 되게 타이트하게 좀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코로나라는 이런 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좀 많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는 좀 생각보다 의미 있는 그 결과물이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목차는 저희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거고, 학교 위치야 뭐 저보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 추진 과정을 좀 보시면은 9월 달에 저희가 처음 이제 시작을 했어요. 1차 워크숍을. 물론 그 전에 제가 뭐 8월 달쯤 와서 학교 관계자분들이나 이렇게 함께 미팅을 하면서 조금씩 시작을 했던 부분들은 좀 차치하더라도 벌써 지금 9월, 10월, 11월 해가지고 그 거의 이제 세 달이 다 돼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뭐 학생 워크숍이랑 뭐 인사이트 투어, 뭐 그다음에 교직원 분들 워크숍도 했었고, 뭐 웨비나도 했었고, 저희가 상당히 꽤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한테는 꽤 어떤 피로도가 높은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을 학생들이 좀 사전에 한번 이런 경험을 통해서 꼭 이런 분야에서 뭐 자기가 진로를 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경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가 있었고요. 저희가 워크숍을 크게 이제 3회로 구성을 했는데, 이 3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 특정 인들만 이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송내고 학생들이 그때 뭐 한 500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500명에게 그래도 한 번에 어떤 뭔가 그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기회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전 설문조사라는 걸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줌상으로 이 사업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조금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1회차, 2회차, 3회차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1회차 워크숍 때는 약간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 원론적인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생태숲을 만드는데 과연 생태숲은 무엇이고, 이 생태숲에 우리가 말하는 이 생태적인 가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생태적인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 이제 학생들에게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들을 제가 조금 간단히 공유를 할게요.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 시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도 코로나는 아이들에게 3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가장 아이들이 많이 하는 고민은 학업과 이제 대입 관련된,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코로나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저희가 뭐 아이들의 그런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요즘에 가장 또 많이 떠오르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좀 많이 좀 언론이나 노출이 많이 되는 단어인데, 이 코로나, 그러니까 가뜩이나 학업이나 이런 거에 힘든 아이들에게 코로나라는 게 더 겹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행동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어떤 뭔가 집이나 제한된 어떤 폐쇄적인 공간에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고, 산이나 어떤 자연을 만나면 그런 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자꾸 제약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가장 좋았던 활동들을 이제 좀 보니까 뭔가 이런 좀 그래도 몸으로 좀 움직이는 활동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귀찮아하지만 그래도 약간 기억에 많이 남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의 많이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을 좀 이야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뭔가 생태숲에서 하고 싶은 이런 뭐 다양한 이 내용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약간 야외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지금 여기 고창초등학교랑 좀 같이 두 개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랑은 조금 확실히 고등학생들은 다른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대부분의 어떤 뭔가 숲이 됐던 뭐 텃밭이 됐던 모든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약간 놀이터, 예, 놀이 공간으로 거의 대부분 인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제 고등학생들은 이 공간을 약간 쪼끔 우리 이 친구들 말 언어로 얘기를 하면 뭐 맛집 혹은 뭐 플렉스, 약간 뭔가 내가 쪼끔 재미있고 신선한 공간에서 쉬기도 하고 이 공간에서 어떤 뭔가 배움이나 철학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담아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송내고는 제가 봐도 학교 시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거론하진 않겠지만, 예, 그리고 제가 나왔던 뭐 초중고의 학교 시설들에 비해서 학교의 공간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되게 좀 현대화돼 있고 뭔가 구조적으로나 이용하기 되게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만난 이 중정 공간은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렇게 좋은 공간을 이렇게밖에 지금 방치가 되고 많이 안 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쪼끔 더 관심을 갖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좀 포커스를 맞춰 놨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학교가 되게 뭐 미래학교나 이런 혁신학교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뭔가 좀 선진적으로 시도하시려고 하는 뭐 교과 과정이나 프로그램들이 좀 산재가 이렇게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파악을 해서 이 공간에다가 제대로 녹여내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려면은 제가 고민해 보니까 제가 교육학을 또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좀 못했고, 그래도 아이들이 여기 공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학문들과 조금이라도 좀 연계될 수 있을까라는 지점들을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런 방향들을 좀 맞춰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내고의 좀 아쉬운 점, 단점이 이 고속도로나 이런 좀 큰 대로변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제가 왔을 때 아주 피부로 느끼지 못했는데 소음이나 아니면은 먼지나 이런 것들이 쪼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쪼끔 이 생태숲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을 쪼끔이라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 운동장은 이번 기회에는 사실 저희가 좀 많이 다루지는 못했는데, 아이들이 뭔가 학교 운동장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아이들 전체 학생 대비 활용하는 빈도에 비해서는 학교 운동장의 면적이나 공간의 활용도가 쪼끔은 나중에 추후에 고민이 더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이들이랑 같이 설문조사 했을 때 "원하는 새로운 공간이 뭐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제 좀 드렸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휴식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아마 여기 직접 물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교실 밖을 나가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갈 곳이 없다." 예. 그리고 뭐 굳이 요 밑에 중정이나 이런 데는 "왜 안 내려가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뭐 가서 앉아 있을 공간도 없고 쉴 공간도 없고 학교 안에 교실보다 더 나은 공간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좀 많이 받아서 그게 쪼끔은 안타까웠던, 예. 왜냐면은 여기 학교에 학생들한테는 집 학교가 거의 대부분 지금 학원도 뭐 많이 못 갈 텐데 집, 학교, 학원 뭐 이거 외에 별다른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을 텐데,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쪼끔은 또 배려가 좀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래서 또 생태숲에서는 어떤 뭔가 관찰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보다는 휴식. 일단은 무조건 쉬고 싶다.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쪼끔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성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생태숲이 어떤 뭔가 생태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학업이나 어떤 뭔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태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치가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 가지고요. 87% 면은 10명 중에 9 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제 제가 교직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워크숍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교직원 선생님들이랑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뭔가 좀 활동을 연계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뭔가 함께하는 뭐 참여 디자인을 좀 잘 진행해서
학생들이 좀 애착심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었고, 뭔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하나 좀 꼭 한 번은 짚고 갔으면 좋겠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참여 디자인이라는 게 상당히 뭐 좋은 방식이고 의미 있는 방식인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그러니까 3년 과정인 학교의 특징은 3년, 3개 학년에 참여했던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학생들이 그거를 내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그 뭔가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여기에 와 있는 학생들은 참여를 했지만 미래 세대의 학교의 주인이 될 친구들과 어떻게 연계를 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꾸는 방향이나 아니면 유지 관리나 아니면은 뭔가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이 공간들이 이거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공간이고 내가 운영을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주인 의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사실 이 참여 디자인은 우리가 매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보완책이 조금은 지금부터 같이 함께 진행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같이 인제 그 사용자 참여 설계를 인제 한번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이 참여를 못 했고, 또 1 학년 같은 경우는 "얼굴을 못 봤다."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2 학년 학생들이 많이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이랑 1 회차 때는 어떤 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냐면은, 우리가 사용자 여정 맵이라는 인제 관찰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아이들과 함께 맨투맨으로, 원래는 맨투맨으로 아이들이 학교의 교실에서 나갈 때 아니면 쉬는 시간에 어떤 공간을 이용하는지를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분석하는 기법인데, 사실상 그렇게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이들이랑 이 맵을 놓고 내가 주로 쉬는 시간에 어디로 가는지 아니면은 점심시간에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동선으로 표현을 해 보면서 어디를 주로 가고 어디를 주로 안 가는지, 어디가 생각보다 데드 스페이스고 어디가 활용도가 낮은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동하는 동선이랑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바탕으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매핑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저 중정 공간을 잘 가진 않지만 이런 식의 뭔가 활용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각 조별로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거를 표시한 건데,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중정 공간이잖아요. 예, 중정 공간은 거의 쓰지를 않아요, 지금 아이들이. 대부분 건물 안에서 움직이고 건물 안에서 모든 게 다 해소화되기 때문에 이 중정 공간을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좀 가장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고, 사실 이 중정 공간과 못지않게 요 옆에 있는 급식실, 예, 급식실 앞쪽에 있는 이 공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버려져 있는 공간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두 개의 공간 사이가 필로티 구조로 지금 뚫려 있어서 이게 두 개를 따로 보면 안 되고, 네, 같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저희가 과업의 범위가 여기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만 하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속내고 학생들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 이 두 개를 조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구상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 뭐 생각하지 못했던 짐을 좀 더 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마 저게 통합적으로 만들어져야 아마 이 학교의 공간이 조금 더 활용도나 아니면은 뭐 경관적으로나, 예, 그런 게 좀 더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이들이랑 이제 대부분 그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들을 붙여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휴게 요소가 제일 많긴 했는데, 휴게 요소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아이들이 어떤 뭔가 10명, 20명이 모여서 함께 쉬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뭐 혼자나 아니면 둘, 셋, 뭐 3, 4, 5 좀 모여서 뭔가 자기만의 약간 조금 아지트, 아늑한 그런 공간들이 를 좀 쓰고 싶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사실 저희가 학생 수에 비해서 이 중정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어서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공간들을 쪼끔씩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뭐 동시간대에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좀 생태 요소에서는 아이들이랑 이제 뭐 비타민 D 흡수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뭐 자연을 좀 즐기거나 관찰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뭐 우리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처럼 뭐 직접 뭘 만들어 보고 막 이런 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런 뭔가 변화되는 그런 그 자연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일단은 아이들에게는 그 생태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장소를 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테스트 베드를 운영해 본다든지 뭔가 이런 그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게 쪼끔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체험이나 학습 요소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인제 쪼끔 약간 정적인 내용들이 많았고 그 외적으로 뭐 인제 뭐 버스킹이나 캠핑이나 약간 이런 좀 이벤트성인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는 버스킹하는 공간입니다."라고 장소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약간 그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공간을 만들면 아이들이 여기서 뭐 버스킹하고 싶은 사람은 버스킹도 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캠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인제 학교에 쪼끔 자율적인 뭔가 그 뭐 룰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하는 게 쪼끔 더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쪼끔 저희가 그 종합을 해 보니까 학교에 이 안에 있는 중정형 공간에 다목적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휴식이나 그 소통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인제 쪼끔 모아졌고 다만 인제 아이들이 신규 출입구로 이쪽에다가 인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저희가 건물의 구조나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이쪽에서 나오는 그 진입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이들이 교무실 앞이어서 잘 못 나오는 건지 아니면 예 이쪽으로 잘 나오기 싫어하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동선을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쪼끔 잘 활용을 한다면 별도의 어떤 뭔가 건물의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면서 비용을 구조적으로 막 보강을 하면서 비용을 쓰기보다는 그 다른 쪽으로 저희가 쪼끔 더 그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저희 공간에 쪼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인제 요건 아까 1 조에 대한 거고 2조 같은 경우는 요 안쪽에 있는 공간을 쪼끔 잘 활용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많이 줬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제 여기만 표시를 해 놨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요 밑에까지 이 공간들이 다 지금 그 필로티 하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교실로 치면은 뭐 한 3-4개 정도의 교실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만 잘 활용을 해도 굳이 우리가 뭐 하드 스페이스, 하드 페이빙으로 딱딱한 포장으로 만드는 그런 공간들은 굳이 이 오픈 스페이스에다가 만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공간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세 번째 그 조에서는 딱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약간 좀 정형식의 그런 기법인데 유럽에서도 뭐 약간 프랑스나 약간 이탈리아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정원의 뭐 방식이에요. 약간 가운데에다가 어떤 축이나 중심을 두고 여기에 좀 모여서 무언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간 어떤 뭔가 결절점이 되는 부분에는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뭔가 이야기도 하고 뭐 소통도 하고 어떤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공간은 필요하다라는 게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본 결과 다목적 공간을 이게 한가운데 두거나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햇빛이 잠시만요. 네. 지금 햇빛이 지금 이쪽으로 드는 게 가장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요 앞쪽은 다목적 공간을 두고 싶어도 빛이 많이 안 들어서 그 어떤 뭔가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좀 시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계절에는 춥거나 아니면은 되게 음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채광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 공간을 다목적 공간으로 해 주는 게 제일 맞겠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좀 생태적인 공간으로 가면서 좀 이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기 뭐 교무실 앞이나 요 앞쪽에 좀 넓은 공간들은 저희가 뭐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교사 선생님들 혹은 외부에 누가 오셨을 때 함께 여기서 조금 담소 나누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한번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 필로티 하부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이 생태숲을 좀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인제 저희가 요렇게 공간을 좀 종합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다시 한번 교사 선생님들을 좀 한번 만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제 프로그램을 좀 구체적으로 연계했으면 좋겠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물리적 공간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경험으로 실천에 의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형 학교에서 중요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장소로 좀 쓰였으면 좋겠고, 뭐 여러 주체와 연계해 심층적인 교육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주셨는데, 사실 아직 요거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심도 있게 아직 논의가 된 부분은 아니어서, 이 부분들은 향후에 약간 운영 방안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함께 연계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유연한 공간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은 이제 아까 다목적 공간을 조금 더 그 각각의 공간의 성격에 맞게끔 좀 그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뭔가 관찰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그게 단순하게 어떤 뭔가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쉬기도 하면서 관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이게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어떤 뭔가 특정한 여기서는 관찰만 하세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들을 저희가 그 주요한 공간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그 공간을 내가 관찰을 하고 싶을 땐 관찰을 할 거고 쉬고 싶을 땐 쉴 거고, 약간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지금까지 계속 생태 얘기를 엄청 했어요. 지금 뭐 생태적 가치가 어떻고 뭐 중요하고 뭐 생태소품 막 이래야 되고 막 얘기를 엄청 했는데, 그래서 과연 이런 거에 좀 부합된 조금 요즘 트렌드, 그리고 혹은 우리 학교랑 좀 비슷한 공간에, 물리적인 공간에 규모에 있는 생태소품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학교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직 학교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어떤 뭔가 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 중에서도 지금 여기 송내고가 생태숲으로 지금 거의 첫 번째로 하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없어서 저희가 그 성수동에 아모레 성수라는 이제 그 아모레 퍼시픽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룸 안에 있는 공간들을 그 한번 다녀왔고요.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숲에 가서 약간 서울숲은 규모는 우리랑 좀 다르긴 한데, 서울숲의 어떤 뭔가 숲을 조성하는 원리나 거기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개의 테마 정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둘러보면서, 숲이란 게 뭐 우리가 진짜 무슨 산림욕장이나 이런 데 가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숲이 아니라 우리 학교 안에 어울릴 만한 숲은 어떤 건지, 이 공간에 좀 적합할 만한 유형의 숲은 어떤 건지라는 거를 조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아모레 성수에서는 어떤 뭔가 지형의 변화나 어떤 뭔가 다양한 생명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약간 여유의 공간들을 주는 거, 그리고 약간 빛의 방향이나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식물을 어떻게 식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뭔가 나무의 숫자보다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숲을 만들었을 때 생물들끼리 그 잘 어우러져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좀 그 주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숲에서는 약간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분들이 듣기에는 약간 조금 무거운 주제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다음에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함께 조금 토론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뭔가 자원을 재순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뭔가 나무를 벌목을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혹은 뭐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 쓰레기를 어떻게 퇴비로 만드는지, 부엽토나 이런 낙엽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멀칭제로 쓰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뭔가 이런 캠페인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착심을 좀 그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내가 여기서 뭐를 참여하고 내가 이거를 알리고 이 가치에 대해서 뭔가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그 준비만으로도 내가 이 숲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애착심이 많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있고, 어떤 뭔가 단순한 뭐 휴게, 처음에 우리는 휴게로 시작을 했죠. 이 공간에서 쉬고 싶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순한 목적을 좀 넘어서 다양한 문화나 여가 생활을 아마 즐길 수 있도록, 아마 이 숲이 좀 잘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싶은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꼭 쉬기만 하는 거를 강요할 필요는 없고, 이 공간이 잘 만들어지고 좋은 공간이 되면 이 공간에서 누군가는 방과 후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여기서 남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우리가 생태숲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밖에서 인제 좋은 사례들도 보고 왔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 생태숲을 한번 디자인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모형을 인제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성함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 학생이 인제 그려 줬던 고 내용을 제가 선생님한테 좀 전달받아서 매우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구나.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좀 그 공간에 대한 어떤 뭔가 활용도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학생들이랑 이 인제 칩을 두 가지 색깔을 저희가 만들어 왔어요. 초록색과 인제 갈색인데, 초록색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녹지입니다. 물, 뭐 나무, 잔디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그리고 저 갈색은 그 어떤 뭔가 뭐 블럭이나 아니면 돌이나 뭐 나무 데크나 이런 여러 가지 페이빙 예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재료를 주고 아이들한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숲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은 저는 아이들에게 첫 번째로는 비율을 좀 인식시켜 주고 싶었어요. 저 칩 하나가 2m에 2m 사이즈거든요. 실제로 2m에 2m. 그러니까 이 칩이 두 개면은 얼마나 넓이의 그 길이 만들어지고, 이 칩이 세 개면은 얼마나 깊이의 숲이 만들어지고, 이런 공간적인 그 스케일감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뭘 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뭐 원하는 거대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쭉 그립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미국의 그 대학교를 이제 청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교수님이 그 수업을 하실 때 방식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계를 나누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이 모델링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본드나 나사를 쓰지 않고 내가 모형의 재료를 가지고 그 공간의 중요한 동선이나 그 공간의 쉐입을 만드는 걸 시켜요. 네, 대학원에서.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가장 큰 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메인이 되는 거일수록 크고 두껍고 뭔가 이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거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칩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뭐 길이 너무 뭐 좁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길이 너무 넓을 때는 옆에 가서 인제 여기는 이 정도 사이즈인데 괜찮겠니? 아니면은 뭐 이거를 쪼끔 더 조정해 보면 어떻겠니?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퍼실테이터 선생님들이랑 같이 고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하면서 아이들이 아마 그 작업을 진행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인제 모형을 3 개를 각 조별로 만들었습니다. 저 뒤에 아마 인제 들어오실 때 보시면 입구에 아마 전시되어 있는 모형일 텐데, 저희가 인제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를 준비하긴 했는데 여기서 아이들이랑 좀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었어요. 첫 번째 1 조는 빗물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예, 그다음에 뭔가 숲에 우리 생태적인 이 생태숲을 만드는 이 공간에 이 문을 나오면은 좀 약간 그 비스타라고 하죠. 어떤 축이나 뭐 약간 내가 생태숲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아름다운 길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필로티 하부에 뭐 이런 다목적 공간을 조금 잘 활용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포켓 공간, 그러니까 아까 3, 3, 5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군데군데 요소요소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예,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핸드폰으로 사람의 아이 레벨의 높이에서 한번 찍어 본 거예요. 예, 요런 식으로 보이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2조 같은 경우는, 2조 같은 경우도 이제 빗물 정원,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물을, 그러니까 요즘 약간 좀 딜레마인 부분입니다. 물을 계속 상수를 틀어서 이 물을 계속 흘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비가 올 때만 물이 차서 물이 고이게 하고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건천으로. 예. 이 두 가지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유지 관리 비용일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빗물 정원에 대해 장점은 우리가 사실 물을 계속 이렇게 어항에다가 담아 놓는 구조로 가면은 거기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끼고 거기에 인제 뭐 녹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 그거를 '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담아서 이런 빗물 정원 형태로 가는 게 쪼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준 의견 중에 여기를 좀 가장 넓은 잔디 광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면적을 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교실 3개 만한 넓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은 줄여도 되겠다. 예, 요런 좀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요 밑에 부분에서 좀 바라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앞에서도 보셨지만 가운데에 어떤 뭔가 중심적인 공간들을 처음에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아예 좀 바뀌었어요. 가운데다가는 조금 그 메인이 되는 숲을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4개의 그 공간에서 우리가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필로티 하부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먼저 일단 공간은 기본적으로 자연에 둘러싸여서 위원회는 휴식하거나 학습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로티 하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거는 모두가 조금 동의했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태적인 부분은 지형을 조금 잘 활용을 해서 어떤 뭔가 빗물이나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건물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의 오수관 혼통이 다 지금 토목 그 배수로로 빠져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잘 활용을 하면 큰 물을 우리가 상수도에 이런 물을 쓰지 않고 수돗물을 쓰지 않고 이 정원을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선들도 좀 너무 불필요한 동선을 많이 만들지 말고, 저희가 이 교무실 앞쪽에 있는 입구를 나와서 필로티 하부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동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숲을 너무 많이 분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선을 만들고 그 하부 공간을 잘 쓰면 동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순환 동선이 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나무에 대한, 목재에 대한 좀 따뜻함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재에 대한 요소들이 다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조금 통일감 있는 소재로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쭉 다 정리를 해보니까, 약간 뭐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좀 넘어가고, 기타 의견에서 필로티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약간 감상 포인트, 혹은 뭔가 약간 소생태계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소그룹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그 다음에 어떤 뭔가 신규 기존에 있는 출입구들을 어떤 접근성을 어떻게 증대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기서 잘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처음에도 저희가 한번 좀 제안을 드렸던 건데, 이 생태숲이 약간 일상의 쉼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홈레고만의 약간 그런 그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거는 이제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사실 요 그 환경교실 위에 있는 옥상도 함께 좀 저희가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지 않아서 요 부분은 아직 좀 손을 대지는 못했어요. 근데 요 부분까지 좀 저희가 같이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저희가 요 공간이 이제 저희의 메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약간 요렇게 잘려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블럭 포장되어 있는 게. 근데 이게 요렇게 되다 보니까 요 삼각형 공간이 약간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공간들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여기를 약간 뭐 데크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 교무실 안쪽에 있는 뭐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는 좀 휴게, 전체적으로 빛을 잘 보이게끔 휴게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 앞쪽에다가 다목적 공간인데 여기다 잔디로 이제 그 마감을 해서, 평상시에는 이제 뭔가 푸른 녹지를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야외 수업을 한다거나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잔디가 많이 그 활착이나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공원에 가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잔디 보호 매트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깔아 놓으면은 잔디나 이런 것들의 생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학생들이 많이 이동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데크 산책로를 지나가면서 숲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그 데크의 이제 동선을 저희가 좀 굽이굽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중국에서 쓰는 전통적인 방식이기도 한데요. 중국에 가면은 뭐 구곡교 뭐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9번을 꺾어요, 일부러.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의 포인트마다 그 경관을 바라보면서 이 숲을 즐길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형태로 저희가 만들었던 거고, 여기는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
이게 데크로 저희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관찰 데크 겸 쉴 수 있는 의자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면적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요 의자 한 3줄 정도 합쳐 놓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는 함께 앉아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필로티 하부는 저희가 요 중간 부분을 약간 썬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뚝 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숲이 약간 내가 여기에 섰을 때 숲이 바닥이 약간 요 정도, 예, 우리 약간 가슴 높이에서 펼쳐져서 조금 되게 광활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조금 그 레벨을 조금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차피 이게 그런 식으로 공간이 파지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단차 한 80cm 정도 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스탠드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함께 조금 뭐 여기서 뭐 그림도 그려보고 뭐 야외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차를 활용한 공간으로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왜냐면 여기가 너무 넓은 공간이 다 똑같은 레벨로 똑같이 펼쳐져 있으면 이 부분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스탠드는 저희가 좀 철거를 하고 저희가 데크로 한 1m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숲을 볼 수 있게끔 공간을 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급식실에서 밥을 먹을 때도 되게 아름다운 풍경을 좀 보일 수 있고, 저희가 이 데크 위에 올라가서 나무의 약간 뭔가 수간이나 나무의 잎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트리탑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다양한 시점에서 숲을 관찰할 수 있게끔 그 동선을 조금 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 3m에서 3.6m 되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판.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 회사 그 회의 테이블용으로 쓰고 있는데 길이는 한 3.6m 되고요. 폭은 한 90cm에서 1m 정도 되는 원목판을 그냥 테이블로 그대로 쓰고 거기다가 의자를 배치해서 여기가 뭐 한 조가 저희가 보통 회의할 때 저희 사무실은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앉는데 그런 테이블을 한 5개 정도를 배치를 하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수업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을 좀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환경교실을 만약에 이런 식의 그 녹화나 아니면은 뭔가 생태숲과 연관되어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지금 현재 이 급식실로 나오는 이 통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그 공간이 조금만 더 잘 다듬어지면 이 공간 자체가 되게 멋있는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뭔가 프레임이나 액자가 되기도 하고, 이 여기 환경교실에서 제가 늘 여기를 내려갈 때마다 좀 동선이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조금 그 계단, 데크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 위에서는 약간 테라스에서 숲을 바라보는 공간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면은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요런 뭔가 보조 동선만 저희가 조금 더 그 추가를 한다면은 크게 뭐 구조적으로 막 이렇게 건축적으로 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선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인 동선은 이렇게 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숲을 연결해주는 가운데 메인 통로는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저희 학교 입구 그 교무실 앞쪽에 있는 공간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기존에는 약간 어떤 뭔가 빨간색 블럭으로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블럭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나무 데크로 포장을 해서 이게 나무와 어떤 뭔가 이런 파라솔 사이에서 그 뭔가 휴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필로티 하부에 그 대형 이제 그 테이블인데 요거는 저희가 그런 실제 이미지를 좀 찾기가 어려워서 요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넣어놓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좀 사진을 좀 찾아서 안지정 선생님께 조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필로티 하부의 공간에 약간 한 80cm 정도 펑크를 시켰을 때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약간 저런 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아이들이 저기에 뭐 책도 펼쳐놓고 책도 감상하면서 숲을 볼 수도 있고 숲을 다양한 시점 우리 아모레 성수 갔을 때 그 같이 실내에서 이야기 나눌 때 보면 약간 좀 썬크돼 있었죠. 그런 공간 정도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좀 욕심을 좀 부리긴 하는데 이 위에 천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천장을 좀 목재 루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이 공간 자체가 마치 하나의 좀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했고요. 요게 이제 그 여기가 급식실이고요. 요 기존에 있는 스탠드 자리인데
여기를 약간 요렇게 데크로 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콘크리트로 딱 막혀 있다 보니까 어떤 뭔가 생태적으로 녹지대가 다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부에서는 녹지대가 함께 연결이 돼서 뭐 음지에서 살 수 있는 식물들 아니면 음지에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은 그대로 여기에 소생태계를 이루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높낮이에서 숲을 관찰하는 그런 보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환경교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급식실 통로를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저희가 좀 개선을 하고 환경교시에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그 데크 구조물만 저희가 좀 추가를 해도 저희가 동선도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고 요 위에도 저희가 그 좀 매력적인 공간으로 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사실상 올해 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쪽에 숲이랑 이런 공간들은 아마 내년 사업으로 저희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로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함께 통합적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그 그래픽 작업을 해본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메인 산책로를 따라서 이제 보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아이들에게 좀 그래도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뭐 흔들리잖아 이런 시설물들을 조금 그 배치를 해서 너무 그 풀이랑 나무만 있지는 않게끔 그렇게 공간을 만들었고 요게 이제 그 생태 연못입니다. 생태 연못을 아이들이랑 이야기했을 때는 아이들이 여기 급식실 앞쪽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공간 폭을 보니까 너무 좁아서 거기를 생태 연못으로 했을 때는 어떤 뭔가 비가 왔을 때 물이 차도 그런 물의 수면에 어떤 그 물의 효과를 좀 많이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가 그 어떤 뭔가 그런 물이 주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건물에 이쪽에서 내려오는 우수 훈통이 많아서 이쪽으로 집수를 했을 때 오히려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 연못을 약간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 앞쪽을 좀 넓은 잔디밭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잔디밭의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 요거는 이제 그 형태가 약간 조금 네모내서 이렇긴 한데 저는 약간 그냥 통나무를 그 위쪽이랑 옆면만 앉은 면만 좀 잘 잘라서 다듬어 가지고 자연물 그대로가 하나의 그 경관 요소가 되면서 이런 시설물이 되는 그런 이제 벤치들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급식실 쪽에서 좀 바라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식실의 그 통로 있잖아요. 통로에서 바라보면은 좀 저런 모습의 숲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게 이제 필로티 하부에서 급식실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교무실 앞쪽에 있는 통로를 나와서 그 휴게하는 공간에 앉아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숲을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너무 무슨 뭐 10m 이상 막 자라는 그런 나무들은 최대한 조금 지양을 하려고 하고요. 왜냐면 건물에 너무 닿으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될 확률이 있고 최대한 건물에서 너무 붙어서 나무를 심으면 이게 또 나무의 생육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격을 시켜서 저희가 조금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걸로 추후에는 좀 고려할 예정입니다. 예, 요게 이제 아까 썬큰 부분에서 요 바 테이블에 앉아서 저희가 숲을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이런 공간들 뭐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런 좀 요거는 약간 봄 분위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조금 화사하면서도 약간 핑크나 약간 좀 그 파스텔 톤이 좀 어우러지는 그런 숲의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예. 예,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좀 썬큰을 해서 요 테라스, 그러니까 테라스 구조로 저희가 단차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거 자체가 의자가 되고 여기가 학습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했고 기존에 있는 약간 그런 뭐 점토 블럭 같은 이 마감재는 조금 저희가 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이런 주변에 있는 자연의 소재가 안과 밖에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포장재로 함께 통일감을 주면은 오히려 분리되지 않고 한 공간처럼 인식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마감재나 이런 것도 함께 좀 저희가 맵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제가 요거를 영상으로 하나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영상을 좀 보시면은 예, 이 용량이 좀 커서 잠시만요. 네, 아쉽게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음성 노래는 못 넣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데크길이고 데크는 막 처음에는 좀 많이 올렸다가 너무 안전에 위험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지면에서 높지 않은 형태로
안전난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뺐어요. 왜냐면은 그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요 입구 부분입니다. 입구 부분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숲이 조금 아늑한 듯한 느낌으로 얘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뭐 휴게 시설이나 테이블은 좀 부분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돌이 주상절리석이라고 해서 합정동에 가면은 홉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영감을 얻었는데, 그런 바닥에 있는 주상절리석을 잘라가지고 디딤석으로 쓴 사례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급식실 안쪽에 있는 숲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휴게 시설들을 좀 배치한 거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 통로를 저희가 조금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환경교실에서 내려올 수 있는 동선 구조를 조금 보완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가 왔을 때는 물이 한 70cm에서 80cm 정도 차는 거고, 그 이상 넘을 때는 그 출수구를 통해서 빠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빗물 정원을 이제 저희가 좀 계획을 했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로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안재정 선생님께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실 거 이야기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좀 질문을 받고 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만 있어도 훈훈해지네요. 그래서 걱정하는 지점들은 아마 다들 비슷하실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과연 돈이 될까? 그리고 제가 간단히 뭐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 오늘 이 자리를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부천교육청에서 중등과장 교육과장님이신 이도영 과장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사를 못 드려봤고요. 담당해 주시는 박정희 장학사님과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 한꺼번에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저는 그냥 간단히 공간에 대한 거가 이제 물리적인 거라면 학교에서 그래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가는데요. 공간은 새롭게 만드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어떻게 잘 접목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다 알다시피 저희가 ESD라는 교육과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또 공교롭게도 AI라는 교육과정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생태숲 미래학교와 같이 어떤 시너지를 낼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스러워요. 왜냐면 공간은 전문가분이 계시니까 잘 구성해 주실 건데, 실제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더 득이 될 수도 있는 구조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실제 생태숲 하면은 뭐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생태숲 하면은 다 텃밭 만드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 심지어 그거는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학부모님들도 송내고 생태숲 한데 그러면 또 텃밭 교육하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송내고 하고자 하는 건 약간 그런 방향이랑 좀 다르다. 이럴 때면 이거는 저희랑 같이 있는 그 선도학교 중에 초등학교인 철성초등학교 모습인데 다 저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숲도 약간 이런 숲, 그래서 뭔가 좀 아까 봤던 그런 멋있는 미래지향적 숲이 아니라 좀 딱딱한 정원 같은 느낌의 그런 숲들을 떠올리는데, 실제 그런 면에서 송내고등학교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그런 위치적인 걸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래학교의 모습에서 공간 조성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접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고, 실제 이 미래학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올해부터 코로나 시국도 있었지만 올해부터 준비했던 미래학교의 5가지 유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초중고 통합형이나 대안학교 형태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타입이 저희 학교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단기적으로는 신설교에 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많이 부각되거나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잘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을 어떻게 접목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실제 보면은 고민은 그거죠. 교육과정의 공간을 바꿀 거냐, 공간이 교육과정을 바꿀 거냐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공간을 바꾸는 것이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동안 많이 시도했던 교사들을 바꾸는 노력보다는 학교 시설을 바꿔보자는 노력에 좀 더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요즘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면에서 어 지금 갖고 있는 일상의 공간에서 뭔가 생태와 미래의 공간으로 학교의 모습을 좀 바꿔가는 노력들을 하고자 합니다, 공간적으로는. 그래서 기존에 이미 그런 면에서 좀 갖춰진 공간들이 있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그래서 환경교실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약간 야외적인 공간들, 그리고 이런 공간들이 그래도 우리의 상상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간이 구성되면은 그 공간이 주는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열심히 환경교육 하는 것보다 그냥 환경교실 있대, 인디안 텐트가 있대, 뭐 이렇게 그 자체가 이제 애들에게 주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동네고등학교에 그런 교육한다, 이런 느낌이 더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로드맵들을 이제 윤호준 대표님이 주신 그런 방안들을 바탕으로 학교도 그런 방향을 따라가고 있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로 이제 1, 2번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해 주셨는데, 저희가 3번과 4번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는 예산이 계속 지원받는다라는 게 전제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경기도 교육청의 안나장 학생님도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함께 노력하셔야 된다. 아시는 분들을 동원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수업의 적용을 넘어서 에듀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하고요. 그런 기본적인 설계 방안들인데, 그래서 아까 이렇게 캐노피 얘기하셨고, 저희가 이제 주로 야외 공간들을 주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큰 그림에서는 실내 공간까지 같이 확장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환경교실과 이제 맞은편에 이제 3층의 인공지능 교실이 구축이 되거든요. 이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캐노피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서 2층의 미술실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얘기하는 융합적인 시도죠. 환경, 인공지능, 미술, 이 융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연결도를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들어가는 통로가 뭔가 좀 학생들에게 쉼과 상상력을 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하는 모습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뭐 둘레길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신 그 약간 그 공부 페인 공간에 대한 부분도 학생들이 뭔가 좀 자기의 꿈과 이런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였으면 좋겠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에서 그 노벨상 많이 받는 지역이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산지가 많은 지역과 하나는 평지가 많은 지역인데, 실제 평지가 많은 지역이 노벨상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하는 그런 게 굉장히 큰 학생들의 사고력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지는 아까 보셨던 것 같고, 둘레길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면부에는 이제 약간 에너지 존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하면서 이제 3층에 조성되는 인공지능 융합교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제 올해 1억 원 정도 받고 앞으로 3년간 매년 5천만 원 정도 운영비를 받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로서의 독립형 사업의 규모는 이제 꽤 큰 편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연계성을 갖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미술실, 현재 미술실이 이제 맞은편에 환경실이 있고 거기를 연결하는 게 이제 구축이 되면 저기를 이제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합의된 건 아니지만 뭐 아트 팩토리나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지금 위에 있는 2학년 아이들 올라가 있는 반을 좀 미래형 교실로 좀 꾸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 교실 3칸짜리인데 3칸짜리를 가지고 두 개의 반을 만드는 방식의 미래형 교실을 한번 모델로서라도 한번 구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시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 약간 비가역적인 그런 요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천년만년 여기 있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뭔가 바꿀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가는 거죠. 저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그 구조가 유지되는 방식의 시스템을 학교에 좀 도입해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층에 창지실이 이제 인문 쪽이 있고 과학 쪽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이제 과제 연구 중심의 그런 워크샵실 같이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고, 기존의 기술실과 환경실을 연결해서 그 앞에 있는 텐트 쪽까지 해서 뭔가 좀 외국에 많이 있죠. 뭐 카고 팩토리 같이 이렇게 그러한 약간 상상공자소 같은 느낌의 그런 공간들이 연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2차년도 사업에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고 거기에 그래도
어림잡은 예산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12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이런 교육과정을 이끌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돌고 돌아도 결국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일이 교육과정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태와 그리고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민주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ESD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AI라는 방식을 같이 도입하겠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게 다 같이 모여있는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한 형태의 학교 모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함께 모일 수가 없거든요. 쟤네들이 순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구성하는 자체도 1, 2년 걸리는 방식들인데 저희가 뭐 굉장히 뭐 운이 좋게도 이게 한꺼번에 모이는 시점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을 잘 기회로 활용하면 아마 동래구가 새롭게 도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배움과 쉼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자연과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다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지도 못할 건데 아이들이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과정을 이렇게 짜고 있고 그런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요. 그리고 저런 형태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특혜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지만 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두 개를 같이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SDGs라는 그런 가치적인 측면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인공지능적인 측면이 같이 융합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가 실제 조금 해보면 인공지능은 약간 수학과 좀 더 가까운 방식인 것 같아요. 순차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뭐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기 꽤 어려운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을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비슷하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중간에 빼먹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 가치적인 측면과 좀 잘 보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새로운 형태의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 예정인데 뭐 그냥 뭐 21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뉴노멀 에코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멋있게 붙였는데 구체적인 형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성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계속 논의를 거쳐서 사례 붙여가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2학년 때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3학년 때는 이제 자기의 진로와 사회를 위해서 성장하는 기회를 학교가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렇게 약간 좀 뭐 그런 망들을 좀 이렇게 그려가고 있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학교 전반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는 좀 재편해서 할까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학교가 좀 되게 챙겨주는 형태의 속내고가 좀 더 가까웠거든요. 아이들 케어하는 쪽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이제 살아갈 때가 된 것 같고 그런 기반이 돼 있는 시기가 왔고 그 시기를 여기 계신 학생들이랑 같이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상력과 질문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많이 좋아하신다는 얘기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교육감님 꼭 보셔서 예산 주셔야 할 텐데. 그래서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 소비대원 지키자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곰곰이 고심해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공간이 교육과정에 말을 했고 우리에게 더불어 이렇게 교육을 지키는 수비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송내고의 시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송내고의 스타일과 잘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꽤 성공적인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부천이나 경기도에 내놔도 그런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좀 더 이렇게 새로운 진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뭐 간단히 뭐 그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 이렇게 짧게 드리도록 하겠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윤호정 대표님이 얘기하신 부분이나 뭐 제가 그 얘기 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질문 있으시면 좀 들어볼까요? 네. 질문 있으세요? 전 그 장학사님 아까 그 줌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까지일까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점 공간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트로트 하부 공간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플로티 그 위에 있는 그 이거 생산하는 거는 그건 아마 금액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솔직하게는 좀 저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플로티 합의까지는 해서 우리가 일단 그라운드 레벨은 다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저희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비용이 한 5억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땅을 보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플라스틱이나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을 한 1m에서 1.2m 정도를 다 크게 파내고 시원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건강한 숲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식재 기반을 만드는 데다가 어쨌든 조금 비용을 저희가 좀 잘 할애를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심고 관리하는 그런 나무나 이런 숲들이 그 자체적으로도 땅이 건강해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에다가도 우리가 돈을 많이 꼭 써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너무 눈에 보이는 데만 좀 초점을 맞추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뭐 다른 뭐 더 궁금하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약간 저희가 그 기존에 있는 중간 공간이 옛날에 운동장이 없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생태적인 가치, 그러니까 생태 속 공간에 어떤 뭔가 동적인 게 너무 세게 들어오면은 사실 생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적인 내용들을 최대한 운동장이나 그쪽 부분을 추후에 공간을 약간 재구조화하면서 그쪽이랑은 반영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 1층이나 플로티아보 공간에는 약간 포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좀 제안드린 게 복도나 아니면 우리가 창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개선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년 사업에 같이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씩 덜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바위불급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이 되게 부족해 보일 수는 있는데 막상 해놓으면은 되게 빽빽하고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좀 덜어내서 그리고 저게 100% 제가 하긴 했지만 100% 저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공간을 좀 써보시면서 요거는 조금 부족하니까 이렇게 조금 바꿔보자. 이런 식의 약간의 좀 여지가 조금 있는 공간으로 저는 조금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아까 여기 공간의 복도들이 꽤 약간 그냥 패스 형태로 길 형태로만 나뉘는 공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약간 좀 뭐 실내 플랜테리어나 아니면 그런 창문을 우리가 아까 하나의 프레임으로 좀 잘 만들어서 이뭐 1층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2층, 3층 때 쉬는 시간에 지나다니면서 그런 복도에서도 사진을 찍었을 때 하나의 아름다운 액자 같은 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한번 좀 내년에 한번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내년 사업으로 한번 기대하는 드립니다. 예. 저 또 학생들 혹시 뭐 아이디어 낸 것 중에 잘 구현된 것 같아요.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오늘 아니에요? 피곤하죠, 그죠? 퇴근하셔야 되는데 아직 퇴근을 못 하셔갖고.
자, 뭐 그러면 뭐 시간도 얼추 됐고 해서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또 과장님께 부탁한 그 채팅을 또 주시기로 해서 송내고등학교 부천의 지역 중심의 미래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경사 과장님의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등교육지원과장 이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생태숲 미래학교 잘 봤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4개 학교인데 초등학교가 3개고 그중에서 고등학교는 유일하게 송내고예요. 정말 우리 부천의 자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임들 아주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또 이렇게 중간 용역 보고 제가 잘 봤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아까 날미에 말씀하신 저도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뭐 제가 이렇게 이쪽에는 아는 바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의 어떤 건축이나 공간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우리 여기 그 송내고에 생태숲 저기 미래학교에 특히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설계했다는 거에서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특히 그 완결점은 배움과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함께 공생하면서도 자립한다는 것이 아주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자 선생님 그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내고등학교 교장 윤정호입니다. 네, 앞에서 윤호준 대표님이나 저희 안민정 부장님 그리고 김도영 과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제가 이제 드릴만 드릴 거였고요. 제가 학교장으로서 학교 경영을 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는 학생들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금 위기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학교의 그 특색인 ESG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우리 학교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중간에 또 한편으로 우리 이제 활용되지 않는 그러한 중정원 공간을 갖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되돌려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생태숲인데요. 이 생태숲을 통해서 배움과 그리고 취미, 조화롭게 운영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교육과정도 운영이 되고 그래서 이 생태과 다 모두가 어우러져서 정말 사고의 깊이가 깊은 그런 흥미고등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들어서 정말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우리 학교는 우리 교육 공동체가 끝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육 공동체가 계속 끝판을 통해서 학교가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중간 보고에 대한 인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서 아까 제시한 문단 좀 어렵지만 보고 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신